있고요. 오늘 나온 그 한국갤럽 대통령 그 직무평가 조사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랐어요. 잘하고 있다 61, 잘못하고 있다 30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2, 무당층 27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문제 어떻게 보느냐? 적절하다 33, 적절하지 않다 34. 유보 33 이렇게 나왔고요. 경제 살림살이 낙관론이 상당히 반등했습니다. 자, 향후 1년간 저 요거 처음 봐요. 우리 경제 좋아질 것이다가 더 높습니다. 38. 늘 나빠질 거가 우세했거든요. 나빠질 것이다 36, 비슷할 것이다 23 이렇게 나왔고요.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이 더 비등비등합니다. 진보층 61%가 낙관하고요. 보수층의 62%가 비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가지수 전망 향후 1년간 오를 것이다 45, 내릴 것이다 25. 예, 확실히 오를 것이다에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시고 계십니다. 변화가 없을 거다 15%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체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코스피 지수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연동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연동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주가가 오른다 해서 실물가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전혀 영향이 또 없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돈이 몰린다는 거니까 돈이 몰리면은 또 투자가 돼 있거든요. 기업이 자본 조달을 주식시장을 통해서 하려는 욕구가 많이 늘을 거 아니에요. 네. 상장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시간은 좀 걸리지만 기업 활성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 얘기는 안 했지만 조국혁신당은 지지율이 3%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주 유의미한 개혁신당이 2%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양당제 구조여서 네. 뭐 두 당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3당이 사실 쉽지 않아요. 네. 이 지지율에서도 아마 뭐 합당 얘기 나올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고 그다음에 요게 그래도 같이 가는 게 좋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고 당 지지율도 오르고 물론 그게 갭이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아까 60 몇이었죠? 61인데 네. 정당 지지율이 43으로면 한 18%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이제 우리 당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거를 네. 그래도 한 10% 이내 정도로 줄이는 게 그러면은 사실은 선거는 결국 대통령 지지율 갖고 치르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정당 지지율이 그걸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과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네. 우리 당이 역할이 그래도 지금 그거에 좀 부족하다. 네. 그런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 근데 부분을 사실 유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역별 분포를 보니까 TK에서도 잘하고 있다가 42, 잘못하고 있다가 45. 거의 비슷비슷해요. 오차범위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가 56입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33. 물론 이제 그 광주 전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대통령이 받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단적이었지 않습니까? TK에서 그쵸, 완전히 막 높고 뭐 이런 거였는데 전 지역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랜만에 10대, 20대 잘하고 있다가 44. 예, 이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는데 잘하고 있다가 44, 잘못하고 있다가 38이고요. 70대 이상에서도 잘하고 있다가 49, 잘못하고 있다가 37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 전 세대가 고르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지금이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네, 외교면 그냥, 외교. 다 좋죠. 예. 다 좋고 그리고 물론 이제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가 작년 4분기가 안 좋았어요. 네. 사실은 4분기가 안 좋았는데 특히 이제 건설업종이 이제 크게 줄어들면서 그 GDP 성장률이 잘 안 나왔는데 네. 이 주가하고 실물 경제하고 항상 같이 가지 않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에요. 일본의 경제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1인당 GDP에서도 우리한테 역전당했잖아요. 근데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는 사실은 한 5배 이상 상승했거든요. 네. 역대 최대예요. 근데 그러니까 실물 경제하고 주가 지수는 따로 갈 수 있어요. 그런. 근데 왜 그러냐? 그게 상장 기업의 거버넌스가 좋아지면 전체적인 그 경제 상황은 나빠지더라도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네. 뭐 그 비슷한데 중요한 것은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다 좋게 느껴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음. 경제는 좋은데 내가 힘든 거야. 내 장사가 좀 안 되네. 어려워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남 탓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연동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보다 미국은 훨씬 더하지. 네. 그치. 미국은 주가 박살나면 대통령 지지율 그냥 같이 다녀요. 같이 네. 다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코스피가 떨어지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질 것 같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자산 시장의 70~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 예. 돈들이 사실은 대출도 규제하고 이러면서 자산 시장으로 가자, 주식 시장으로 가자. 미국은 최근에 그렇거든요. 은행 예금이 29%가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아시겠지만 부동산에 올빵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식을 하면서 그걸로 배당 소득으로 노후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미국은 빅테크들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그냥 신뢰가 있어요. 아 묻어두면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언젠가는 네. 오른다. 그리고 저기서 배당 받아서 내가 생활비 쓰면 된다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도 그렇게 가자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그게 주식이 부동산은 대출 받아서 다 해왔잖아요. 네. 근데 대출을 많이 묶어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말씀처럼 이게 결국은 자산 시장이 점점 더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이게 배당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람들이 배당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비 쓸 정도가 돼야 돼요. 그거 만들어지는 데는 과정이 있다고 봐요. 네.